이번엔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 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노쇼 장동혁 이렇게 약간 별칭을 얻었는데 어제 오찬회동 1시간 남겨놓고 판을 깼어요. 당일 노쇼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 사유로 든 게 전날 있었던 법사위에서의 그 사심제법 등등에 통과했어요. 그랬으면은 그게 9시에 법사위 처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바로 깨든가 아니면 다음날 오전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으로 깨든가. 근데 모두 발언까지 참석한다 그랬습니다. 민심을 정하겠다. 이렇게. 네, 근데 그 뒤에 이어서 최고위원 몇 사람이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재검토하겠다 이러고 이제 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도 전 석연치 않고요. 그리고 설사 법사위에서의 그런 일방 법안 처리, 그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게 있었다 하더라도 또 그날 이제 3자 회동이 다소 들러리 성격으로 보일지라도 실익을 비교했을 때 대통령 면전에 가서 야당으로서 할 말 하는 게 훨씬 더 실익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야당의 문제는 뭐냐면 야당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국민들한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초한 건데 계속 메시지가 바뀝니다. 얼마 전까지 장동혁 대표가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했어요. 그 단식 농성의 사유가 쌍특허법 관철이었습니다. 그거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천막농성이라고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천막농성을 하는지도 몰라요. 천막농성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쌍특검 관철이라는 의제는 여전히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대통령 면전에 가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검찰 수사,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으니 이 특검으로 수사하자. 근데 그걸 왜 안 하죠? 그런데다가 이슈를 또 바꾼 셈이에요. 이제는 이 사법개혁법안 일방 처리를 가지고 이제 좀 규탄하고 국회 본회의를 또 보이콧했어요. 그러면 쌍특검 관철에서 이 법안 일방 처리로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야당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들리지도 않고 모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본회의 보이콧, 그다음에 피켓팅, 농성 이런 것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 회담이면은 온 세상에 마이크가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면전에서 또박또박 이 야당으로서 할 말을 하고 그럼으로써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국민들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고 현 정부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일방적으로 막 처리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걷어차고서 저런 식으로 마치 뭐 들러리 세우는 거기 때문에 안 갔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전술적으로 좀 제가 보기에는 판단 착오고 정무적인 판단 착오라고 보고요. 당내에서도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석연치 않은 과정 때문에 혹시 전환길이 울면서 뭐 나 조서 받으러 가는데 청와대 갈 게 아니고 나 만나러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등의 이른바 강성 유튜버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는 해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 의사결정이 상식적이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고 심지어는 선명성도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간지 사설을 보면 조선일보 빼고 다 당일 노쇼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와 사설이 굉장히 줄줄이 쏟아졌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지금 이제 비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비판 이상으로 당내의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이 표현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대표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지금은 비판의 수준을 넘어서 속으로 조롱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당대표에 대한 신뢰라든지 권위가 추락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 그것에 대해서 존중받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외부 상황보다 본인 스스로 본인의 어떤 그 뭐랄까 입지를 그 좁히는 그런 일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조그만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도 약속을 하고 1시간 전에 깽판을 치면 안 된다는 정도는 어린 친구들도 알걸요. 그런데 아침에 최고위 하면서 가겠다 그랬어요. 본인 입으로. 그래놓고 나중에 그 이유를 또 하필이면 이거 중대 법안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어제부터 문제 제기를 세게 해야 야당이 지금 이 목소리를 내는구나라는 것을 알 텐데 이도 저도 아니면서 결과적으로는 역시 장동혁 대표라는 사람은 유튜버에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증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유튜버에 의해서 휘둘리는 장동혁 아주 그러니까 우스운 처지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저렇게 해가지고선 과연 지방선거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우려마저 드는 상황이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의원님도 지적을 다 해주셨지만 모두 발언 때만 하더라도 네. 간다 그랬다가 중간에 이제 최고위원들이 계속 이제 반대하니까 마무리 발언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하고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한 다음에 안 간다고 1시간 전에 이제 판을 깬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상황이 어제 벌어진 상황이고 어제 밤에 이제 벌어진 상황인데 깰 거면 진작 깨든지. 그렇죠. 왜 이 중간에 그럼 도대체 장동혁 대표가 마음을 바꾼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데 나온 얘기가 이제 전환길 씨 얘기가 나온 거죠. 천하람 저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간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양양자 최고위원이 오늘 YTN 라디오에서 정말 사실과 다르다.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고 정당 지도부가 중요한 결정 내릴 때 그 기준이 누가 뭐라 하느냐가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최근 전씨 고씨 등 유튜버들이 비즈니스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자는데 선동하는 메시지를 내서 당을 고립시키고 당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만들고 있다. 저 같으면 전환길 씨 등을 읍참 마속의 심정으로 정리할 것 같다고 했더라고요. 요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건 양양자 최고위원의 생각이고 장동혁 대표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그런데다 지금 고성국 씨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고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의 신청해가지고 중앙윤리위원회로 왔는데 저 징계 유지 안 된다고 봅니다. 징계 못할 거라고 네, 보시는 징계 거예요? 못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때문에 그는 이제 양양자 최고위원 같은 사람의 주장일 뿐이고 그게 지금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당 주류의 생각과는 궤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양양자 최고위원이나 뭐 신동욱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도 대통령과의 3자 회담에 대해서 반대했다는데 집단적으로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야당이 그 이상의 어쨌든 메시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대안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야당이 무슨 얘기하는지 국민들 귀에는 들리지 않고 계속 그 당내 갈등을 확산시키고 무슨 윤리 동원해 가지고 전직 당 대표 내쫓고 그다음에 일종의 이제 서로 간에 징계권을 행사해 가지고 이전 투구하고 있고 이런 모습만 노출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오늘도 지금 어제도 지금 본회의 보이콧을 했는데 민생 법안들이란 말이죠. 그 법안이라는 게 그런 민생 발목 잡기를 한다. 근데 이런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은 보수 일간지들까지 조선일보를 제외한 다 비판 칼럼을 쓰고 도대체 야당 대표 자격이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이나 그다음에 행정통합법이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이제 그런 법안들의 처리를 당부하면서 여야 대표가 양쪽 다 공이 당내 문제로 인해서 약간은 궁지에 몰려 있으니 탈출구를 좀 주고자 하는 측면, 그럼으로써 협치의 모멘텀을 살려가고자 하는 측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왜 걷어찹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여야 대표 회담을 하고 온다 그래서 성과가 일방적으로 대통령이나 여당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소수 야당의 대표는 대통령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대통령과 악수하고 그리고 거기서 비판할 거 비판하고 협력할 거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적으로도 그렇고 당 안팎에서 위상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정치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야당 대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게 도대체 납득이 됩니까? 그리고 그걸 말렸다는 국민의힘의 최고위원들도 한심한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는 고성국 전환길 같은 사람들이 당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가고 싶으면 본인 생각했을 때 이건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가면 되는데 귀가 얇은 걸까요? 저는 그런데 그 최고위원들도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전날 가겠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네. 그래놓고 저녁에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을 포함해서 문제가 되는 법안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내일 점심을 먹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야당을 상당히 우습게 하는 것이다. 이런 중대 법안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그런 생각을 했으면 그 전날 아니 서로 전화 돌려가지고 긴급하게 모이자. 밥 먹겠다고 했는데 이 점심 식사를 앞에 두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야당의 뒤를 치는 일 아니냐. 뒤통수 친다는 얘기도 했었죠.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가만히들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최고위원회가 열려서야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뭐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추천했다. 그리고 뭐 내가 오늘 만나러 간다 하니까 그때부터 약속이나 한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양자 최고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기는 원래부터 반대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원래부터 반대했는데 꼭 최고위원회가 열려야 반대를 하느냐고 당장 3시간 후에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전에 노쇼라는 그런 총극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야? 일종의 그런 걸 뭐 약속 대련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원래는 대표는 가려고 했다. 그런데 최고위원들이 반대했다. 근데 사실은 최고위원들이 반대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은 전환길이 변수였다. 이거라는 해석이 가능한 건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그냥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마 이것 때문에라도 국민의힘 당 지지율은 더 떨어졌을 것 같거든요. 저는 누가 비판을 받고 누가 칭찬을 받고 보다 지금 지방선거에서 살아남으려면 당 지지도를 20% 초반에서 지금 막 헐떡거리는 당 지지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30%대로라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자기네들 스스로 민주당에서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아, 그걸 했네요. 법사위 통과. 근데 법사위 통과한 것도 사실은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럼 그 전날부터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최고위원들도 꼭 회의를 해야만 의견 개진이 되는 겁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 사실 티타임이라도 가지면서 얘기할 시기가 뭐 말씀하신 대로 전화를 해도 되고 메시지를 보내도 되고 아니면은 그 전에라도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일부러 가기 싫은데 말려달라 그런 건지 약간 의구심이 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납득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알진 못해요. 근데 왜 그렇게 추측하게 만드느냐는 거죠. 이런 와중에 고성국 씨가 이인선 의원에 대해서 당내 조치를 요구했어요. 장 대표가 이제 그 전날 서문시장 방문할 당시에 이 의원의 발언을 문제가 삼은 건데 어떤 발언이었는지 잠깐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이 이제 서문시장 가니까 뭐 구호가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장동혁 화이팅, 장동혁 정신 차려, 뭐 윤석열 뭐 윤어게인 이런 여러 가지 구호가 혼재가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와중에 이인선 의원이 이제 윤어게인 구호가 계속 나오니까 저것들이 아직도 이런 말이 이제 혼잣말 하듯이 한 게 이제 카메라에 포착이 됐고 이인선 의원이 SNS에 사과문을 올렸어요. 그런데 고성국 씨가 내용이 없다. 저걸 사과문이라고 올렸다. 사과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용서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 만말에 대해선 응당의 책임을 묻는 당내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더라고요. 아니 일단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은 조선시대에 나라님도 욕을 먹는 세상이고 지금은 자유민주공화국이에요. 그런데 이인선 의원이 마이크 대고 하진 않았어요. 물론 이왕이면 저 것들이라고 사물에다가 쓰는 그러한 용어보다는 뭐 저 사람들이 그랬으면 좀 덜했겠죠. 근데 저는요. 이인선 의원이 그 말을 했다라는 게 문제라기보다도 사과를 하라고 일개 당원인 고성국 씨가 주장을 하자 사과문을 올렸다라는 게 저는 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언행에 심려를 끼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이인선 의원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한 말에 대해서 아무 심려가 안 느껴지는데 누구의 심려를 끼쳤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신중했어야 한다. 물론 마이크에 그것이 들어가 갖고 공개된 거는 불편한 일이긴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사과를 하랜다고 하는 헌법기관, 입법기관 이인선 의원에 대해서 저 유감이 많아요. 이 정도의 결기도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는 제가 물론 대구 출신의 지금 국회의원이지만은 지금 윤석열을 외치는 저런 일련의 분위기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고 자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의식의 발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국 씨가 진짜 상황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얘기를 또 하는데 거의 대왕대비마마 수준입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니까 또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럼 석고 대제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당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성국 씨의 위세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저로 인해서 이인선 의원이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좌표 찍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대구에서 정치하는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나한테 좋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곧바로 SNS에 사과 메시지를 냈는데 그에 대해서도 부족하다, 굴복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 지금 고성국 씨가 무슨 아무것도 아닌 일개 당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장 지도부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개 당원이 아닌 정말 특별한 당원인 거고 저런 식으로 지금 대구 시당위원장이거든요. 네. 이인선 의원이 대구 시당위원장마저도 벌벌 떨게 만드는 이제 그런 존재인 거죠. 비정상이에요. 저 자체가 비정상이고.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나 현재의 지도부가 저 고성국 전환길 같은 사람들의 위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태어났어요, 이 지도부가. 그들을 배경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 태생적 한계가 너무 커서 그걸 잃는 순간에 당내에 다른 지지 기반이 없어요.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다 걸고 어쨌든 내가 그만둘 테니 만약 저희가 되면 잘못된 거라면 나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그만둘 각오하고 당원 투표를 하자라는 것도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극우 보수 유튜버들의 위세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휘둘리고 있는 이른바 짠물 당원들을 믿고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하고 선을 긋고 거기하고 절연하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래서 그 김민수 최고위원이 뭐 윤 어게인만 외쳐서는 안 된다 등등의 제스처를 취했지만 곧바로 돌아서서는 전환길 씨한테 이거 지방선거 의식한 전략적 분리니까 염두에 두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런 일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19일 날 지금 윤석열 대통령 1심 판결 나온 이후에 과연 윤과의 절연 메시지를 낼 수 있느냐. 현재 장동혁 지도부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아마 또 추상적으로 뭉뚱그리는 말로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에 대해서 당내 불만이 나오거나 장동혁 그 대표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은 저런 식으로 고성국 씨 등이 나서서 제압을 해줄 거고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지방선거에 아주 비관적인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제 지난 2024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노렸던 가덕도 피스 사건 테러범이 고성국 씨 영향을 받았다는 국정원 보고가 공개돼서 파문이 일었거든요. 이 내용은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모 의원께서 김진성 테러범이 고성국과 사전 협의한 정황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정원은 김진성이 고성국의 영향을 받은 것, 즉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한간에서 일고 있는 고성국과 김진성 간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확인하였고 고성국 TV에 실제로 방문했던 사실, 즉 테러범 김진성이 고성국 TV에 방문했던 사실까지 일부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김진성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8페이지 분량의 변명문은 누가 썼는가에 대한 수사, 그리고 김진성이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과연 확실하게 증거를 채취하였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사진 등으로 재증은 하였고 입장문과 고성국 연관성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서 수사할 것이며 국가정보원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고성국 씨 유튜브 본 것뿐만 아니라 사무실도 찾아가고 통화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지금 고성국 씨는 오늘 오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서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한 적도 없다. 다만 김 씨의 아들로부터 테러 이후에 연락이 온 적이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수사 중이니까 확인이 되겠죠. 뭐 고성국 씨도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조만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어쨌든 김진성 씨라는 분이 단지 고성국 TV를 보고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갖게 됐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로 만나거나 접촉하거나 이런 사실이 있다면은 이건 조금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럴 경우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마 이제 고성국 씨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 제기가 이런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됐건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문제와 별개로 꼭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고성국 씨 같은 분들이 저렇게 비정상적인 영향력을 당 내부에 들어와서 발휘하는 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당 밖에 있으면은 그나마 핑계거리라도 있습니다. 저 당원이 아니다.
그냥 뭐 개인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전광훈 씨는 당원이 아니었잖아요. 네. 전광훈 씨가 서부지방법원 난동 그 배우로 어쨌든 구속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선을 그을 수 있었던 반면에 당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근데 저분들이 굳이 왜 당내로 들어왔을까?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숙주도 필요했지만 또 한편으로 국민의힘이라는 방어막도 필요했던 게 아닐까. 자신들의 극단적인 행동이 갖는 사법적 위험에 대해서. 그런 면을 국민의힘은 저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스럽고요. 중요한 거는 수사 결과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 사람이 그 피습과 관련해서 진짜 이러한 어떤 일련의 배후 관계 속에서 일이 자행됐다라는 확실한 어떤 수사 결과가 필요한 것이지, 물론 이제 국정원에 알아보고 정치인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이런 것일수록 정치로부터 좀 독립돼서 확실한 수사 기록이 나와서 국민들로부터 판단하도록 하는 게 맞는 절차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고성국 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합니까? 왜냐하면 보수 정당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바른 말을 한다 그래서 지금 무슨 고문당하는 세상도 아니고 압수수색 당하는 세상도 아니고 세무조사 당하는 세상도 아닌데, 그래도 공천을 받고 자기가 또 그 배지를 달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절절매면서 사과문도 올리고 지금 그러는 작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고성국 씨의 영향을 받았다는 국정원 보고가 아니라 경찰에 의한 수사 결과가 조속히 나와서 실제로 팩트가 무엇인지를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봐요. 청와대가 이제 오찬회동 무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찬회동 대신에 청와대 근처에 삼계탕 식당에서 뭐 삼계탕 병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사진 보시겠지만 강우식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이규현 홍보소통수석, 그리고 참모진과 출입 기자들 몇 명과 함께 점심 식사했는데 통인시장에 이어서 사흘 만에 또 공개 민생 행보에 나섰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민생을 챙기는 거다. 이제 좀 보여주려는 액션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명절도 앞두고 있고요.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명절 앞두고서 민생 현장 찾는 거는 과거에도 있었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그 양당 대표하고 회동을 통해서 대통령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의미 부여도 하고 목표도 있고 계획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협치를 이걸 통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지도 있었고, 대통령실로서도 다소는 좀 아쉽고 실망스러운 대목이 있었을 텐데요. 뭐 급조된 모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장에 가가지고 저런 간담회를 해서 국민들한테 명절 앞두고서 뭔가를 보였다는 거는 어떤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한 거라고 보고요. 요즘 이제 대통령의 행보가 임기 초에 비해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과감해졌잖아요. 네. SNS 정치도 그렇고 메시지도 또렷해졌고, 저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도 거의 최고치를 지금 최근 들어서 찍고 있는데다가 뭐 이제 그게 경제의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코스피 지수도 연일 이제 상한가를 계속 뚫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이제 야당이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저렇게 지리멸렬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쉽게 국정을 운영하는 측면이 있는데, 또 상대가 너무 지리멸렬하면 이게 자동차가 한 바퀴로만 갈 수 없잖아요. 이 다 양바퀴를 다 굴려야 가는 건데, 그런 점은 좀 아쉬운 면이 있을 거라고 봐요. 특히 대미투자특별법 같은 경우에 이게 외교 사안이고 국익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합의 처리가 또 지연되잖아요. 미국은 하루하루 이걸 압박해 오고 있는데 네. 그런 점은 좀 조바심이 들고 아쉽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순전히 정치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장동혁 노쇼의 정치적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영수회담 어림도 없어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다가 민생을 위해서 만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를 이렇게 아우르는 모습 자체로도 충분히 점수를 땄는데, 거기다가
소위 장동혁 대표가 노쇼를 함으로써 스스로 마이너스 점수가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설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민생 행보하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거기다가 사실은 지금 코스피 지수는 올라갔다고 하지만 부동산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경제라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런 어떤 총국들이 다 덮어주는 형국이니까, 더군다나 민주당 내에 정청래 대표의 그 일련의 행보가 얼마나 자주 빈번히 대통령을 자극했을까라는 걸 헤아리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합당 사태를 계기로 해갖고 이 구역의 주인공은 나다라는 거를 확실히 보여줬거든요. 일각에서는 이것 때문에 뭐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스크래치가 났다고 하지만 분명하게 그걸 보여줌으로써 지금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라는 세력화가 이루어지면서 뭐 거의 90명 가까운 지금 의원들이 거기에다가 눈도장이 아니라 직접 사인했겠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본인은 굉장히 해피할 것 같은데요.